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HLB 주주님들, 오늘 이 HLB 주주님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 HLB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빽빽하게 오늘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HLB,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과연 뭐죠? 바로 국내 이 탑 바이오 기업으로서 이 FDA 승인 가능까지 우리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HLB에 대해서 정보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최대한 간추려 봤습니다. 또 듣는데 지루하시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이 HLB가 이 FDA가 승인이 제가 봤을 땐 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현재 점유율을 딱 잡기 위해서 이 서두르는 움직임까지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 HLB의 계획과 그리고 현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HLB 어떤 성장성을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지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도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주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어요. 이 HLB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이 리보세라님과 이 캄렐리 주막의 이 FDA 허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. 이 허가는 2023년 바로 언제? 이 5월 달에 신청을 했고 이 결과가 바로 올해 5월 16일에 발표가 나옵니다. 이 국내 기업 처음으로 이 항암제 분야에서 2상, 3상까지 성공을 해서 이 FDA 본심사 단계까지 진입을 한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아직 이 성공했다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제출만 했다는 부분만 봐더라도 우리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여기에 대한 루머로 인해서 이 주주님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저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. 여기에 대한 루머가 뭐냐, 이 FDA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와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다는 이 시장의 근거 없는 루머도 인해서 이 HLB는 곧바로 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. 이런 루머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실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신약 승인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 건 전혀 없다. 이 악성 루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나 어떤 의도에서건 회사를 음해하려는 이 악성 루머에 현혹됨으로써 이 개인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히 공지를 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즉, 이 투자자님들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긴급히 대처까지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역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투자자님들이 이제 진 회장님을 좋아하고 믿는 이유가 정직하게 이 주주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현재 이 주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고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투자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응원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 FDA 승인 확실치는 않지만 이 가능성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. 이 첫 번째는 바로 기존 이 리보세라님과 이 캄렌리 주막이 기존 간암 치료제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. 기존 치료제의 허가를 받은 임주도와 그리고 인피지와의 결과를 비교해봐도 이 치료제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이 첫 번째 간암 치료제인 이 넥사바가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 당시의 위약금 대비해서 이 OS 상승만으로 봤을 때도 OS 상승만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보면 현재 이 HLB는 이 기존 치료제와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경쟁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보셔야 되냐? 이 안정성, 이 간 치료제에 있어서 이 간 기능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. 이어서 이 간 기능을 평가하는 이 등급을 보시면 이 리보세라닙과 이 캄렌리 주막이 간 기능에 상관없이 이 기존 허가 치료제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제약인 만큼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 안정성 또한 이 높은 VRG, FE 이 선택성과 그리고 낮은 부작용에 대한 이 연구 결과를 바로 언제 4월 21일
이 AACR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. 기존 임상 3상에서 전체 생존 기간이 이제 22개월이고, 그리고 표준 치료제인 이 넥사바가 15.2개월인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대비 7개월이나 늘린 것을 보면, 죄송합니다. 이게 좀 용어가 어려서 말이 꼬이는데, 이 대비 7개월이나 늘리면서 1차 종결점을 충족시킨 결과 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. 이 안정성도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HLB 미국 자회사인 이 엘레바 테라퓨리스가 미국 내에서 직접 판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,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회사 내에서도 현재 이 HLB 회사 내에서도 이 FDA 승인에 있어서 우리 이 정도 기술력이고 우리 안정성 그리고 우리 기술력 믿으니까 이런 성공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는 과정에 있지 않나?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식약 절차 결과와 함께 이 상업화까지 서두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수상하게 봐야 된다. 이 정도에 있어서 가능성 회사 내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 리보셀라님 글로벌 3상까지 임상시험 기간만 이 4년이 걸렸는데요. 정식 승인이 될 경우에는 이 FDA의 식약 허가를 딴 이 국내 바이오 이 9번째 기업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고,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 간암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현재 미국 시장까지 점령하겠다라고 추진 중에 있어서 국내외 이 점유를 휘어잡을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이제 이 앞으로의 전망치를 이야기 드릴게요. 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2023 이 포럼에서는 이 리보셀라님이 상업화에 성공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보게 될 시 2027년에는 이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50%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고,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2조를 달성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후 이 성공만 하면 이 리보세라님뿐만이 아니라 이 HLB 계열사의 신약과 그리고 시너지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간암 시장 규모 또한 우리가 보시면 2024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36억 6천만 달러, 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18.76%로 성장을 하여 29년에는 86억 7천만 달러의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, 여기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미국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어디다? 바로 이 아시아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, 2030년 이 미국에서는 이 췌장암과 간암이 암 관련 사망률이 2위에서 3위를 차지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서, 이 앞으로 이 HLB의 리보세라립이 어떤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.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영상이 정말 길어지고 있는데 아직 영상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고, 진짜 차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럼 같이 마지막 한번 이야기를 보실까요? 현재 이 HLB는 이 항암제 리보셀라닙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, 여기에 이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이 계열사의 신약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. 이 교모세포종 치료제인 OKN007과 그리고 안구 건조증 치료의 이 RGN259 다양한 신약 물질을 병렬식으로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로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겠다. 화이자, 모더나 우리 똑같아지겠다. 죄송합니다. 이 정도는 제 욕심이고요. 그래서 이런 조기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고, 이 LCLB는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이 M&A를 통해서 이 확보한 신약 파이프라인만 해도 이 LCLB의 생명과학엔 이 파이로티닙, 이 유방암과 폐암, 그리고 이뮤노테라피루스의 이 유나이트, 피부암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교모종 세포, 안구 건조증, 이 기타 등등을 포함하면 총 1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. 또 오늘도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, 이 자폐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 바이오 벤처 기업 이 뉴로벤티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슈가 났는데요. 이 뉴로벤티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MV01, 이 A00인데요.
A02인데요. 이 현재 치료제가 없는 이 유일한 신경질환 장애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, 현재 이 회사는 죄송합니다. 이상 준비 단계로 이 치약 증후군 치료제로서 이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통해 이 앞으로의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. 이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선 이 제 2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현재 우리가 차트를 간략하게 볼게요. 현재 우리가 이 HLB의 차트를 봤을 때 솔직히 이 바이오 기업으로서 이 꿈과 그리고 이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는 기업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차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제 기준 차트로 봤을 때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. 보이시죠? 노란색 선. 현재 21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21선이 지지라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이때 이 루머가 돌면서 가대 낙폭이 나왔을 경우에도 21선 전후로 주가가 지켜주려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21선까지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현재 구간에 있어서 이 98,000원 구간에서는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매수세로 인해서 아래 꼬리가 발생했는데, 우리가 간략하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98,000원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겠죠. 현재 이 LTV를 제 차트를 크게 봤을 때 현재 구간의 매물대가 이 구간보다는 이 아래 구간에 상당합니다. 그만큼 이 HTLB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.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게 될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. 현재는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주가가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 AACR 그리고 ASO 이런 대체에 있어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앞으로 더 큰 상승성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, 또 현재 계열사들의 이런 신약 개발도 현재 집중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. 현재 차트 구간보다는 언제 신약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는지, 어떤 부분에서 기대감이 형성될지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 HLB 내용 간단히 마쳤고요. 영상 12분 넘어가는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